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생각엔입니다. 오늘은 유사과학과 사이비 종교의 영역에 사람들이 왜 빠지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소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유사과학, 사이비 종교라고 불리는 이런 비과학들과 수학과는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수학과 왜 관련이 있을까요? 2020년 작년이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죠. 간단한 소독이나 구제 개념도 없어서 아주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중세시대의 패스트, 흑사병이죠. 거의 그 정도 개념이 아주 대재앙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아주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저희 온 인류가 그 바이러스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계속 생겨나면서 뭔가 근절에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숙주가 너무 빨리 모두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도 생각을 해요. 확산성과 치명성이라는 이런 양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는 그 모두를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너무 빠를 뿐만 아니라 치명적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변종까지 계속 생겨나는 거죠.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영국 학자가 가이아 이론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 자체를, 우리 행성을 거시적인 의미의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그 거대 생명체도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재채기를 하는 것처럼 화산 분출도 하고 자기한테 해로운 게 생기면 해일을 만들어서든 태풍을 만들어서든 뭔가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워낙 거시적이고 시간적으로 길기 때문에 수명이 고작해야 우리 한 100년 살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우리 인간들이 그걸 감지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항성이나 행성들의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워낙 유한한 존재잖아요. 지구적으로 보면 인간이 바이러스이고 코로나가 백신이라는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인류가 지구에게 환경적으로 정말 많은 가해를 했거든요. 피해를 끼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공장 생산이 줄어들었더니 차량도 줄어들고 대기가 맑아지고 하천의 물도 맑아지고 있다는 이런 뉴스 저희 많이 봤잖아요. 지구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우리 인류를 자기에게 유해한 그런 생명체로 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법 주류 학계에서 인정받기도 한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차원의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데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기후협약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인 연관성이, 타당성과 그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뭔가 관련이 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성을 잡아가게 될 거잖아요. 모 종교단체가 이런 시점에 대규모 5개 집회로 코로나 방역에 아주 큰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안 걸린다. 걸려도 성령으로 치유가 된다. 중국이 자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뿌렸다. 보건당국이 자기들을 가짜로 확진자로 만든다. 거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정부와 맞서 싸워야 된다. 핸드폰을 꺼라. 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서 동선 추적을 피해라. 이런 대사들을 서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다 뭔 소리들인가요? 정말 가련합니다. 안쓰러워서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생각은, 논리는, 사유는 포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논리 회로를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비과학적인, 사이비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종교인이나 정치가 처세에 능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역사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수십억이 살아가는데 그런 변종들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분명히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종교를, 사상을 이끄는 그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 언행과 기행과 신앙을 모독하고 종교를 수단으로 마치 정치가나 권력가나 되는 것처럼 그런 그들의 생활과 메시지에서 뭔가 이건 이상하다, 이런 결과치를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를 추종해서 집회에 참여하고
그의 말을 믿고 힘을 실어주고 권위를 만들어주는 이 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니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만 비로소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사이비적인 요소들을 걸러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을 말하는 걸까요? 사회, 문화, 예술, 정치, 언어, 이런 모든 게 교육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의 습득이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수학 교육입니다. 미분, 적분 같은 고등수학을 얘기하면 힘드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1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3x는 6이다, 이런 식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 풀 수 있어요. 우리 x는 2입니다. 3에 뭘 곱하면 6이 될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제한된 경우에 단순한 답인 거예요. 완성된 형태의 일반적인 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학은 이런 경우에 일반화를 합니다.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답을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법을 제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를 일반화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반해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1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3x는 6이라는 식을 보면 그 3과 6의 자리에 a나 b라는 일반적인 문자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식이 ax는 b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를 이항을 해요. 그래서 x는 a분의 b라고 표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1차 방정식에서 일반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 무슨 얘기냐? ax는 b라는 형태에서 x는 a분의 b라는 일반해를 만들고, 즉 x라는 값은 b라는 숫자를 a로 나눈 바로 그 값이 x라는 값인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랜만에 들어보시니까 좀 복잡하실 텐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일반해는 구했습니다. x라는 건 a분의 b예요. b를 a로 나눈 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빠져있는 게 있어요. 여전히 a와 b가 어떤 특별한 수인 경우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이 일반해는 a라는 값이 0이 아니라는 전제를 달아주어야 성립하는 일반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를 0으로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는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만일 a가 0이라면 이번에도 b가 0인가 아닌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a가 0이고 b가 만약에 0이라면 이건 부정의 형태라고 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0 곱하기 x는 0이 되기 때문에 x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성립을 하거든요. 식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이건 불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에 0을 곱했는데 0이 아닌 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복잡하실 것 같아요. 드디어 1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한 겁니다. 많이 복잡하죠. 제가 1차 방정식 얘기를 드렸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더 복잡합니다. 일반해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다니시면서 외우고 있는 가장 긴 공식이라고 늘 생각하셨던 식이 하나 생각나실 거예요. 근해 공식이라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복잡한 식이에요. 이게 2차 방식 일반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는데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 완전 제곱식의 풀이 등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식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식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와 이 식을 유도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방정식 얘기를 길게 해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풀어내는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만 하더라도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이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논리 구조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라는 학문인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수학을 3x는 6이면 x는 2구나 이렇게 답을 얻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얻은 것은 2라는 답이 아닙니다. 이 논리 전개 과정을 배운 거예요. 이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두뇌의 논리 회로를 강화시킨 거예요.
답안지에 적어냈던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차적이고 사소한 거예요. 우리의 사고 체계를 정립하고 논리 체계를 장착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해봤잖아요. 미적분까지도 우리 모두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데 말입니다. 그 논리들은 다 어디에 간 거냔 말이에요. 어디에 두고 다니는가 말이에요. 이성을 확대해 나갈 무기인 그 수학적인 사고는 도대체 어디 팽개쳐 두었냔 말입니다. 도무지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 뭘 근거로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이 도대체 없는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비과학을 살찌우고 사이비 종교를 키워내고 유사과학이 막 성황을 이루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성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논리구조라는 사다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유아적인 사고를 통해서 잠깐 자기 만족과 성취감을 갖고 즐기기에는 그 후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혹독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도 남은 민족입니다. 우리의 그 긴 역사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졌잖아요, 저희가. 잘못이 계속 되풀이되는 역사는 그 민족의 우매함과 무지함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 시작은 진정한 자기 개발과 자기 성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양산되는 뉴스들 속에서 바른 게 무엇이고 올바르게 도출되고 있는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비과학과 유사과학,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이 발붙일 기회가 없이 그들 스스로 사멸해버리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창궐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요. 늘 정보들을 보면 무조건 믿거나 맹목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맞는가 옳은가 늘 고민하고 사고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갖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그건 오로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